은퇴 후에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지. 가야지. 그래야 체면이 서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어쩐지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의와 체면을 지키는 그 자리에서 정작 내 마음은 홀로 지쳐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평생 사회적 인간으로 살아왔습니다. 학교, 직장, 각종 모임, 그리고 가족 안에서까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늘 중요했지요. 그렇게 살아온 지난 수십 년의 습관은 은퇴 후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진심보다는 의무로, 내면의 평화보다는 예의라는 이름으로 움직이곤 합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 반듯한 예의라는 이름 아래 가끔은 내 마음이 속절없이 지쳐버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에게 예의와 체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갑옷과도 같았습니다. 내키지 않는 회식 자리에 억지로 웃으며 앉아있고 마음에 없는 칭찬을 건네면서도 우리는 그 갑옷 덕분에 사회에서 내 자리를 지키고 내 가족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치열했던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무겁고 낡은 갑옷을 벗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갑옷은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숨을 조이고 내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옛 성현인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의로 사귀고 소인은 이익으로 사귄다. 냉정하게 돌아보면 우리의 젊은 날 맺었던 수많은 관계는 어쩌면 이익으로 엮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란 단순히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진에 도움이 될까 하는 기대,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 내 자식의 혼사에 힘이 되어줄 것이라는 생각. 이 모든 것이 바로 관계를 유지하게 만들었던 이익의 고리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동안은 그 관계가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내가 더 이상 김 부장님, 박 사장님이 아니게 된 지금 그 이익의 고리는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그 관계는 여전히 경조사라는 이름으로 안부인사라는 명분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묻게 됩니다. 수년 만에 걸려온 그 부름이 과연 순수한 정에서 비롯된 것일까? 아니면 그저 과거의 명함 위에 남은 의무감의 잔상일 뿐일까 하고 말입니다. 그 자리에 나갔을 때 우리는 정말 마음 깊이 기쁘고 위로를 받을까요? 아니면 어색한 웃음 뒤에 밀려오는 공허함과 집으로 돌아오는 길의 깊은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쩌면 예의가 나를 지켜주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그 예의가 오히려 나의 평온을 해치는 순간들이 찾아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에너지를 더 이상 껍데기뿐인 관계에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어쩌면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의 평안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삶을 살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평안해야 그 평온함이 흘러넘쳐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가족과 진정한 친구들에게 따뜻한 빛을 비춰줄 수 있다는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의무감과 피로감에 찌든 얼굴로 건네는 100마디 말보다 내 마음이 평온할 때 나오는 진심 어린 미소 하나가 내 주변을 훨씬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지고 마침내 가벼워진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도달해야 할 가장 위대한 예의이자 나 자신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존중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좋은 마음으로 참석했던 그 경사스러운 자리가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이토록 우리를 지치고 병들게 만드는 걸까요? 그 불편함의 뿌리에는 우리가 애써 외면해왔던 세 가지의 깊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돈과 감정이 함께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바뀌는 건 돈의 흐름입니다.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처럼 돈의 흐름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불안감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가는 돈은 많습니다. 생활비, 병원비, 그리고 각종 세금까지. 그 중에서도 유난히 묘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지출이 있습니다. 바로 경조사입니다. 축의금, 조의금, 그리고 그곳까지 오고 가는 교통비, 오랜만에 입으려니 왠지 낡아 보이는 옷을 새로 장만하는 예복비, 오고 가는 길에 들르는 휴게소에서의 식사비. 하나하나 뜯어보면 모두 작아 보이지만 한 달에 두세 번만 반복되어도 어느새 무시할 수 없는 큰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번이 마지막이겠지라는 생각이 매달 반복되고 결국 우리의 노후 자금에 보이지 않는 구멍을 내는 작지만 꾸준한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감정의 소모입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억지로 웃으며 몇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있을 불편함. 오랜만에 만나 반가움도 잠시, 은근히 뼈가 섞여 있는 그 말들 속의 가시. 그리고 그 공간을 가득 채운 비교와 평가의 공기. 요즘 뭐 하세요? 이 질문은 순수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 당신은 은퇴 후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를 묻는 평가처럼 들립니다. 자녀는 뭐 하신다죠? 이 질문은 내 자식의 성공 여부로 나의 노년을 판단하려는 날카로운 잣대가 됩니다. 그때보다 살 좀 빠지셨어요? 이 가벼운 말 한마디에도 내 외모가 예전 같지 않구나 하는 서글픔과 자기 관리를 못한 사람으로 보일까 하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가벼워 보여도 돌멩이처럼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은퇴 후 우리는 더 이상 치열한 경쟁의 무대에 서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조사라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비교의 세계로 강제로 끌려갑니다. 누구의 자식은 더 좋은 대학에 갔고, 누구의 남편은 더 높은 자리에 올랐으며, 누구는 더 비싼 옷을 입고 왔다는 보이지 않는 성적표가 우리 주위를 맴돕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버티다 텅 빈 집으로 돌아온 밤이면 묘한 허무함과 자괴감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내가 왜 그 자리에 갔을까? 그 자리에서 나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자신이 된다. 그 한 문장이 지금 비교의 감옥에 갇혀 괴로워하는 우리의 노년을 향한 가장 정확한 조언일지 모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피로감, 그 보이지 않는 상처는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아직 타인의 기준과 평가라는 낡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기준을 과감히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관리해야 할 인생의 지출은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아니라 바로 나의 소중한 마음의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지켜야 진짜 부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나를 맞추기 위해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은 그 누구의 평가도 받을 필요 없는 오롯이 당신만의 것입니다. 둘째, 관계의 허상에 에너지를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안개가 걷히듯 세상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사람 관계에 있어서 진짜 인연과 가짜 인연을 구별하는 지혜의 눈이 생깁니다. 그리고 경조사라는 자리는 바로 그 관계의 허상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무대와도 같습니다. 잠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의무감 때문에 찾아가는 그 수많은 경조사의 주인공들이 과연 평소에 당신에게 안부 전화 한 통이라도 하는 사람들입니까? 당신이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밤늦게라도 전화를 걸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당신이 아프다고 했을 때 진심으로 걱정하며 기꺼이 달려와 줄 사람들입니까? 아마 대부분은 1년에 한두 번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보낼 때만 연락하는 피상적인, 즉 거칠애뿐인 관계일 뿐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껍데기뿐인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나의 소중한 시간과 돈, 그리고 감정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속은 텅 비어 있는데 겉만 화려하게 포장된 빈 상자를 소중히 끌어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상자를 열어볼 용기가 없어서, 혹은 그 안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우리는 평생 헛된 의무감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두 명의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은퇴 후에도 과거의 인맥을 지키기 위해 주말마다 전국 각지의 경조사를 다니느라 바빴습니다. 다른 한 명은 꼭 필요한 경조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집에 머물며 가끔씩 오랜 친구 한 명과 조용히 차를 마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경조사를 열심히 다니던 신사가 다른 신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그렇게 사람들을 안 챙기면 나중에 외로워서 어떡하나? 그러자 다른 신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내 얼굴 도장을 찍으러 다니는 대신 단 한 명의 친구와 내 마음 도장을 나누고 있다네. 몇 년 뒤 경조사를 열심히 다니던 신사는 병으로 쓰러졌지만 그의 병실은 휑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사가 쓰러졌을 때 그의 오랜 친구는 매일같이 병실을 찾아와 그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인연과 가짜 인연의 차이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경조사에서 얼굴 도장을 찍는 횟수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1년에 한 번 비싼 선물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소박한 마음을 나누는 사이입니다. 평소에 나누는 따뜻한 전화 한 통, 오늘따라 내 생각이 나더라는 진심 어린 메시지 한 줄로 더욱 깊어지는 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 속에서 어색하게 주고받는 1분짜리 인사보다 단둘이 앉아 나누는 10분짜리 커피 한 잔이 훨씬 더 소중한 법입니다. 오히려 현명한 사람은 불필요한 경조사를 과감히 정리함으로써 진짜 소중한 인연에게 집중할 시간을 확보합니다. 얼굴도 가물가물한 먼 친척의 자녀 결혼식에 갈 시간에 정말 내가 아끼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밥 한 끼를 삽니다. 의무감으로 참석한 장례식장에서 어색하게 시간을 보내는 대신 살아생전 더 따뜻하게 대해드리지 못했던 내 부모님의 산소를 찾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손잡고 동네를 산책하며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헛된 인연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진짜 내 사람을 챙기는 어른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은 그렇게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쓰기에도 부족합니다. 더 이상 관계의 허상에 당신의 귀한 에너지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껍데뿐인 관계의 상자를 과감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당신의 두 손에 진짜 보석 같은 인연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셋째, 나의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조사가 우리를 병들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경조사에 참석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나라는 고유하고 독립된 인격체로 존재하지 못하고 오직 과거의 역할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마치 잘 닦인 박물관의 유리 상자 안에 갇힌 박제처럼 말입니다. 아무개 아빠, 전직 부장님, 민수 할아버지와 같은 과거의 명함과 역할 속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현재를 살아가는 생생한 개인이 아니라 과거의 유물이 되어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오고 가는 대화의 주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대화의 중심에 과연 나 자신이 있었던 적이 얼마나 되시나요? 대화의 주제는 내가 아니라 나의 자식, 나의 과거 직장, 나의 손주에 대한 것들 뿐입니다. 아드님은 이번에 승진하셨다면서요? 부장님 시절에는 정말 좋았는데 말입니다. 손주가 벌써 초등학교에 들어갔겠네요. 그들은 나의 과거와 나의 주변만을 맴돌 뿐 결코 나의 현재와 나의 내면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요즘 어떤 책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는지, 어떤 음악을 들으며 마음의 위로를 얻는지, 나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취향과 욕구는 철저히 무시되고 나는 그저 과거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마치 평생을 연기해온 배우가 무대에서 내려왔는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그를 극중 인물의 이름으로만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배우의 진짜 이름과 진짜 삶은 지워지고 배역의 그림자만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금 서운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평생을 사회의 일원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존중받으며 살아왔는데 은퇴했다는 이유만으로,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나의 현재가 지워지고 과거의 박제처럼 취급받는 그 순간, 우리는 나는 이제 끝난 사람인가 하는 깊은 무력감과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나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과 같은 아주 미묘하고도 깊은 폭력일 수 있습니다. 결국 경조사라는 자리는 나의 살아있는 현재를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빛나던 과거를 추모하는 장례식장과도 같아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자리에 스스로를 데려다 놓지 않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명함이 아니라 현재의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합니다. 과거의 나를 추억해주는 100명의 피상적인 인연보다 지금의 나를 궁금해하고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단 한 명의 진정한 친구가 더 소중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현재를 지우는 자리에 더 이상 당신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마지막까지 나의 존엄을 지켜내는 어른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경조사를 다 끊고 외로운 섬처럼 살아야 할까요? 평생을 함께해온 인연들을 모두 외면하고 나 혼자만의 성에 갇혀 지내야 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현명한 어른은 인연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방식을 바꿉니다. 몸이 가는 대신 마음을 보내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여기서 몸이 간다는 것은 의무감과 체면, 형식에 얽매여 내 마음은 없이 육신만 참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마음을 보낸다는 것은 형식적인 참석보다 진심 어린 관심과 따뜻한 정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퇴 후의 인간관계는 더 이상 몸으로 증명하는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깊어지는 관계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두 가지 지혜로운 실천이 필요합니다. 첫째, 나만의 경조사 원칙을 세우십시오. 우리가 모든 경조사에 휘둘리는 이유는 나만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연락에, 모든 부고에 마음이 흔들리고 이번 한 번만이라는 생각으로 끌려다니게 됩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자신만의 원칙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직계 가족자녀, 형제의 경조사와 내 배우자의 형제자매 경조사까지만 직접 참석한다. 지난 1년간 개인적으로 안부 전화를 한 번이라도 나눈 사이가 아니라면 마음만 전달한다. 내 집에서 차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곳은 마음만 보낸다. 이 원칙은 한번 정해두면 우리를 불필요한 고민과 죄책감에서 해방시켜줍니다. 더 이상 모든 경조사에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의 주도권을 지킬 수 있는 튼튼한 기준이 되어줄 것입니다. 둘째, 마음을 보내는 기술을 배우십시오. 직접 가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몸으로 참석하는 것보다 진심을 담아 마음을 보내는 것이 상대에게 더 큰 감동을 줍니다. 경조사가 생기면 시끄러운 당일은 피해서 정중하고 따뜻한 문자와 함께 정해둔 금액을 계좌로 보내드리십시오.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멀리서나마 기쁜 마음 함께합니다. 직접 찾아뵙고 축하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 이렇게나마 전합니다. 두 분 앞날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상대가 한숨 돌렸을 때쯤 따로 전화를 걸어 그날 직접 찾아뵙지 못해 미안하네. 별일 없이 잘 치렀는가? 하고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 속에서 5분간 어색하게 인사하고 오는 것보다 이 진심 어린 전화 한 통이 오히려 상대에게 더 깊은 고마움과 감동을 줍니다. 정말 가까운 사이라면 경조사가 끝난 뒤에 따로 약속을 잡아 조용하고 깊이 있는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끄러운 결혼식장에서 정신없이 나누는 대화보다 조용한 식당에서 2시간 동안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나누는 깊이 있는 대화가 관계를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형식적인 의무를 넘어 진심으로 관계를 가꾸어 나가는 어른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은퇴 후의 인간관계는 넓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는 더 이상 수많은 돌멩이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몇 개의 보석을 정성껏 닦는 것과 같아야 합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남은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돈은 오직 당신 자신과 당신이 진짜로 사랑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만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드는 가장 위대한 지혜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이 평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나를 만나는 시간. 은빛 여행이었습니다.